자, 이제 점유권 하겠습니다. 이 점유권이란 우리가 태어나서 생각을 별로 안 해봤거든요. 처음에 좀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처음에 아까 제가 들었던 예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전 시간에 공부하셨듯이 본권이 있든 없든 원칙,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그 상태를 점유라고 표현하고 이걸 법적 권리로 보호하는 것을 점유권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놈도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면 점유권 인정됩니다. 그래서 본권과 점유권 따로따로 생각하시라 했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한 거 다시 보세요. 갑소유 자전거였어요. 이걸 갑이 타고 다닌다. 이게 점유한다죠. 근데 갑소유 자전거를 중학생들이 훔쳐갑니다. 절도에 있다, 절취했다. 훔쳐서 중학생이 타고 다녀요.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갑이죠. 그러니까 갑에게는 여전히 본권이 있습니다. 근데 점유를 뺐겠죠. 그럼 갑은 점유권이 있다가 소멸하는 거죠. 점유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본권 없죠. 즉 소유권 없죠. 또는 갑에게 빌린 것도 없죠. 우리는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 본권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을은 점유권으로 보여줍니다. 을에게는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도둑놈이더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으로 부호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상하죠? 아니 도둑놈을 세상에 물권으로 왜 부호할까요? 근데 부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공원에 앉아 있거든요. 공원에 앉아 있는데 우리 이거 본 적 없어요. 갑자기 중학생들이 공원에 자전거를 타고 와요. 우리 도둑질한 거 본 적 없죠. 그럼 우리는 이 광경만 보는 겁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을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도둑질을 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을거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타고 있는데 키 큰 고등학생이 와서 머리 한 대 때리고 야, 내가 좀 탈게. 그래서 점유를 침탈해 간다. 점유를 뺏어가서 이 키 큰 고등학생이 공원에 막 타고 놀아요. 그래서 우린 파랑색, 우린 이 광경을 못 깨겠어요. 우린 평한테 어떻게 하죠? 물론 우리가 싸움을 잘하면 쫓아가서 뺏어서 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요즘 고등학생은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쫓아갑니다. 대신 경찰에 신고해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죠. 경찰이 어떻게 할까요? 경찰이 뺏어서 을 주겠죠. 그죠? 이처럼 분명히 우리는 병 보고 저 썩을 놈 뭘 하는 거죠. 그 경찰에 신고합니다. 왜 그래요? 우린 도둑놈이더라도 우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그 평화로움을 누가 깨뜨렸죠. 그러면 을은 점유권으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이 약하잖아요. 그 우리가 대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다. 이처럼 도둑놈이더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그 법적 평화로운 상태를 점유권이라는 권리로 부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권과 점유권 따로따로 생각하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칙적으로 도둑놈이더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다고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 예외적인 사항이 있거든요. 이걸 책에서 점유에 관여만 합니다. 자, 예외적으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점유권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점유권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을 점유 보조자, 아랫사람을 간접점유자랍니다. 이건 시험에 아주 잘 나오거든요. 잘 봐보세요. 자,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점유자라고 써 있습니까? 점유자 아니라고 써 있습니까? 점유자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점유권이 있다고 하면 됩니다. 윗사람, 얘는 점유자라고 써 있어요. 점유자가 아니라고 써 있어요. 아니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점유권 없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보세요.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사람은 뭐든지 있다 된다, 무조건 있다 된답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없다 안 된다 하면 돼요. 우리 지금 뭔 말인지 몰라요. 뭔 말인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간접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있다, 뭔지 몰라도. 그 다음 간접점유로 취득 시효할 수 있다, 뭔지 몰라도. 좀 있다요, 좀 있다.
그래서 간접점유로 물권요청권 행사할 수 있어요. 간접점유자도 물권요청권 상대방 될 수 있다. 얘는 뭐든지 있다 된다 하면 돼요. 얘는 뭐든지 없다죠. 그래서 점유보조자는 물권요청권 행사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보조자는 물권요청권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럼 문제는 무조건 맞습니다. 문제는 무조건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기 전에 이미 정답을 맞췄습니다. 이제부터 무슨 말인지 알면 이게 갑자기 어려워져요. 근데 우리는 이미 정답은 다 맞췄습니다. 자, 책으로 오세요. 책은 이제 203페이지입니까? 203페이지. 제일 밑으로 내려오면 01번 점유 개념에서 파란색 1번 점유 요소 보세요. 물건에 대한 본권 유무와 관계없이, 즉 본권이 있든 없든 사실상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4페이지에서 중간에 파란색 2번 점유의 관여만 있나요? 그럼 양가로 1번에서 먼저 법조문 194조 간접점이 나옵니까? 아직 모르는 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씁니다. 사용대차가 무상, 공짜로 빌린 게 사용대차예요. 공짜로 빌린 거 사용대차. 다음 임대차 씁니다. 유상. 그러니까 둔따 물건을 빌린 건데 공짜로 빌린 게 사용대차, 대가를 준 게 임대차입니다. 임치 씁니다. 보관. 임치란 물건을 보관 맡겼다. 친구에게 책을 맡길 수 있죠. 그죠? 자동차를 주차장에 맡길 수 있죠. 다 임치. 그 다음 기타 관계, 기타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뭐라 한다? 점유매개관계랍니다. 점유매개관계. 점유매개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게 간접점유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격이 어떤 물건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돈 받고 빌려줘요. 또는 부동산이라 뭐 전세권도 설정할 수 있다. 또는 토지는 지상권도 설정할 수 있다. 뭐 공짜로 빌려준다. 사용대차. 무상으로 공짜로 사용대차. 또 물건을 보관받겠다. 임치. 기타 관계로 이 물건이 을에게 넘어옵니다. 그럼 우리 저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을 을에게 넘겼으니까 가면 현재 이 물건을 가면 사실상 지배하지 않고 있죠. 을에게 물건을 넘겼잖아요. 근데 넘겼더라도 영원히 넘긴 거 아니죠. 이 약속기간 끝나면 갑은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영원히 을에게 넘긴 거 아니죠. 갑은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갑은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약정기간이 끝나면 물건을 다시 돌려받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물건을 다시 돌려받을 거니까 이 상태를 법에서 간접으로 점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이 상태를 법에서 간접으로 점유권을 인정해 줘요. 그래서 갑이 물건을 간접 점유하고 을이 물건을 직접 점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아까 점유매개관계, 책에서 점유매개관계. 그러니까 보통 뭔가 물건을 빌려준 거죠. 뭔가를 빌려주면 점유자가 두 명이에요. 빌린 자가 직접 점유자, 빌려준 자가 간접 점유자. 그러니까 여긴 점유자가 두 명입니다. 다시 빌린 자가 직접 점유자, 빌려준 자가 간접 점유자, 점유자가 두 명이에요. 그리고 이런 관계를 점유매개관계랍니다. 점유매개관계. 그럼 자, 이 두 가지 있죠? 그럼 잡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둘 중에 뭐 하고 싶어요? 둘 중에 선택을 하면 여러분 같으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뭐 하고 싶어요? 직접이 더 좋습니까? 이게 훨씬 좋은 거죠? 이게 훨씬 좋아요. 만약에 이 건물인데 이게 100억짜리 건물이다. 100억짜리 건물 해보세요.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갑이 임대인, 갑이 소유자죠.
을은 임차인 빌린 사람이죠. 그러죠? 그래서 간접점유자가 건물주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장래 희망이 뭐였죠? 학교 다닐 때? 뭐 판사, 의사, 막 장관 그랬죠. 요즘 애들 안 그래요. 요즘 애들한테 장래 희망 물어보세요. 연예인 아니면 건물주예요. 연예인 건물주. 얘가 건물주죠. 조물주의 건물주예요. 조물주의 건물주. 조물주의 간접점유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이거. 얼마나 하고 싶어요. 이거 막 미치겠죠.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좋은 단어라. 이제부터 간접점유자는 뭐든지 있다. 조물주에 있어. 조물주에. 근데 이걸 30회 시험에서 간접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않는다 무조건 틀린 거죠. 얼마나 소홀합니까 그게? 그런 게 정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다 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점유 그러면 간접점유 무조건 포함돼요. 점유 그러면 간접점유 무조건 포함됩니다. 이거 훨씬 좋은 거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이건. 이제 오른쪽 와보세요. 오른쪽에 양괄호 2번 이제 195조 점유 보조자가 있나요? 자, 조문 보세요. 가사상 용어상 기타 이와의 상관교에서 동원을 칩니다. 타인의 지시 동원을 하세요. 타인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하는 때 누구만? 그 타인만, 타인이 지시받은 자요, 지시한 자요, 지시한 자만을 점유자로 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편의점이라면 갑이 편의점 사장님이에요. GS25 사장님입니다. 의리 아르바이트 그 직원 알바생 직원입니다. 그럼 매장은 누가 있죠? 사장님 없죠? 사장님 지금 추우니까 스크린 골프장에서 놀고 있어요. 그럼 이 직원 혼자 매장을 사실상 지배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지배는 의리의 독자적 지배입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갑의 지시를 받죠. 그래서 갑의 지시를 받아서 을 혼자 지배하고 있죠. 그러죠? 요즘 CCTV로 다 갑이 보고 있어 여기서 골프장에서. 그러면 을은 사실상 지배를 하더라도 타인의 지시를 받죠. 그러면 밖에 놀고 있는 이 사람이 점유자, 점유주입니다. 이 사람이 점유자, 점유주예요. 그럼 이 을은 점유보조자입니다. 지시받은 자 얼마를 한다? 점유보조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점유자가 몇 명이죠? 점유자 한 명이에요. 얘는 점유자 아니죠. 얘는 점유자 아닙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집으로 가면 집주인은 백화점을 쇼핑합니다. 집에는 가정부, 가사도우미 혼자 있어요. 그래서 가정부가 점유보조자, 백화점을 쇼핑하는 집주인이 점유자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법인이 점유자, 직원들 다 점유보조자예요. 공장이라면 공장이 점유자, 근로자들 다 보조자예요. 은행이라면 은행이 점유자, 은행 출납원들, 은행 직원들 다 점유보조자가 됩니다. 은행 직원들 퇴근할 때 누군가 눈치 보잖아요. 이게 눈치. 그래서 이제 결론. 점유보조자는 뭐든지 없답니다. 간접점유자는 조물주에 있죠. 뭐든지 있다고 시험 보면 됩니다. 그럼 다시 책에서 아까 195조 봤습니까? 195조 밑에 동그라미 2번. 타인이 점유주가 점유자예요. 점유자. 타인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하는 자, 가르고 점유보조 예컨대 가정부나 상점 직원 등을 점유보조자라고 지시한 자를 점유주 또는 점유자라고 합니다. 두 개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밑에 이제 02번 점유의 추정령 나옵니까? 근데 여기 보기 전에 순서를 달리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206페이지. 206페이지 03번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나옵니까? 그럼 또 순서를 달려요. 자 보세요. 206페이지 03번 자주점유 타주점유 있나요? 그럼 자 245조를 먼저 볼 겁니다. 245조. 아까 212페이지인가? 이걸 먼저 보고 03번 자주점유 타주점유 볼 겁니다.
저같이 책에 써놓으시고 245페이지 가보세요. 212페이지. 212페이지. 그럼 212페이지 하단에 법조문 245조 있습니까? 밑줄 돼 있네? 오늘 밑줄 있죠? 오늘 전 시간에? 그래서 245조 제목이 뭐죠?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권이 있습니다. 그럼 1항이 아까 몇 년? 20년간. 소유사가 무슨 말이었죠? 자주점유.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점유한 자는. 그럼 지금까지 점유 취득 시효 완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다? 점유 취득 시효 완성했습니다. 그럼 그 뒤에 뭐까지 해야 되죠? 등기에 또 하나 써있죠.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점유 취득 시 완성하면 등기까지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우리가 지금 점유 취득 시효 나왔나요? 이게 이제 시효제도인데 보세요. 칠판 옵니다. 이제 시효가 크게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공부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형법 형사에는 공소시효 생각하지 마세요. 공소시효가 아니라 우리 민법이에요. 민법. 그래서 민법에서 민사의 시효가 소멸시효, 취득시효 두 가지인데, 먼저 시효란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사실 상태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면 그 상태로 효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어떤 사실 상태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면 그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먼저 소멸시효란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없애는 겁니다. 소멸시킨다. 그럼 반면 취득시효란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권리자처럼 행사하면 그 권리를 만들어주는 게 취득시효입니다. 자, 그럼 소멸시효는 원래 시험범위 아닙니다. 우리 책에 없어요. 이건 162조인데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시험에는 나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해서 채권이 소멸됩니다. 즉 보세요. 여기 채권이 있더라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있더라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죠. 그럼 법에서 보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권리가 있더라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요. 그래서 10년간 행사 안 하면 그 권리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 없애버립니다. 그럼 자 보세요. 채권 아까 소멸시 몇 년? 채권은 10년. 다음 소유권이 가장 완벽한 권리, 항구적 권리라 소유권은 애초에 소멸시효 같은 거 안 걸려요. 소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그럼 그 이외의 지상권이 나중에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권 그런 거, 지역권. 예를 들면 예입니다. 아까 지역권은 용의물권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었죠. 보세요. 그럼 지역권은 물권이라 채권 아니죠. 그 제한물권이라 소유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외거든요. 그러면 지역권이 있는데 지역권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지역권 없애버린 겁니다. 그럼 자, 우리가 채권 소멸시효 10년 그랬죠? 다 아시겠지만 이런 말이에요. 채권 다 아시겠지만 이날 돈 빌려줘서 돈 받을 채권이 생겼거든요. 이때부터 돈을 안 갚으면 이때부터 10년 안에 돈 갚으라고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 10년간 돈 갚으라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날 그 채권 없애버립니다. 너는 돈 받을 생각 없구나 라고 해서 그 채권 없애버립니다. 그럼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날부터 9년 10개월 되는 날 돈 갚으라고 청구하면 이거 소멸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 10년이 진행합니다. 다시 이때부터 10년간 돈 갚으라고 청구하지 않으면 이때 그 채권도 없어져요. 근데 보세요. 근데 또 이때부터 9년 10개월 내는 날 돈 갚으라 그러면 재기랄이죠. 그럼 또 9년 10개월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 또 10년이 진행합니다. 그럼 또 10년간 돈 갚아 안 하면 없어져요. 근데 보세요. 또 이날부터 또 9년 10개월 되는 날 돈 갚으라고 청구하면 얘는 님이랄 그때는 이거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때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약 9년 10개월마다 돈 갚으면 안 없어지는데 딱 10년을 채웠을 때 그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게 소멸시효 제도고. 그럼 이건 시험법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우리 시험은 이게 나와, 이게. 우리 시험은. 그럼 채권자 청구권은 채권과 이사하게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 돼요. 근데 소유권은 소멸시 안 걸리죠. 따라서 물청 중에 소유권의 기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청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 채권자 청구권과 물청 이게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원리를 잠깐 본 겁니다. 네, 단 주의할 사항. 항상 우리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고 문제를 어떻게 풀까 생각을 했죠. 이거 절대 밖에 써먹으면 안 돼, 이거. 밖에 써먹지 마세요. 소멸시효는 1년짜리, 3년짜리 기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밖에서 절대 써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모르는 소멸시효가 엄청 많아요. 그냥 공부할 때 우리 시험에서만 써먹는 겁니다. 그럼 시효가 대강 무슨 말인지 대강 감이 왔죠? 대강 왔어요. 그럼 다음 이제 넘어가 봅니다. 다시 아까 245조 1항에서 1항에서 부동산 소유권 점유취득시효는 먼저 몇 년? 20년간. 그 다음에 소유사 자주점유로 다음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죠. 그럼 여기까지 취득시효 완성했다. 그럼 뭐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우리가 자주점유, 타주점유 공부하거든요. 근데 주로 여기 취득시효에서 써먹습니다. 다시 우리가 지금부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공부하는데 주로 어디에서 써먹어요? 여기 취득시효에서 먹어요. 이 자주점유가 아니면 취득시효 못합니다. 자주점유야만 소유권 취득시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처음에 어려운 게 이 취득시효 아직 공부 안 했잖아요. 이거와 연관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 중에 지금 소유사야 취득시효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자주와 타주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자주점이란 소유사가 있는 걸 말해요. 그럼 타주란 타인이 주인임을 전제한 점이라서 소유사가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럼 원칙적으로 점유를 개시하게 된 객관적 권원을 판단합니다. 그걸 객관설 그래요. 객관적 판단한다. 근데 보세요. 근데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을 알 수 없대요. 그럼 그때는 일단 자주점유로 197조 추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객관적 판단한다. 근데 잘 모를 때 일단 자주로 봐준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객관설에 관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어오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갑소유 X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매매계약 체결했거든요. 근데 아직 을 앞으로 등기하지 않았는데 그럼 법률행위인데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 안 하면 을은 죽어도 소유자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을이 현재 물건을 넘겨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네요. 우리. 그럼 을 점유 자줄까요? 타줄까요? 이 점유 자줄까요? 타줄까요? 을은 죽어도 소유자 아니죠. 그래도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럼 이게 자주예요. 자주. 이게 자주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주점이란 소유자의 점유가 아니에요. 소유자이든 아니든 소유자처럼 하는 겁니다. 다시 자주란
소유자의 점유가 아니라 소유자이든 아니든 소유자처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을은 소유자 아니지만 갑에게 다시 돌려줄 생각 있나요? 돈 주고 샀잖아요. 내 것처럼 막 사용하죠. 그게 자주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아니더라도 내 것처럼 막 사용하죠. 갑에게 돌려줄 생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주입니다. 자주. 이 예를 보면 아주 극명해요. 아까처럼 갑소유 자전거를 도둑놈이 훔쳤죠. 도둑놈이 절도 훔쳐서 도둑놈이 타고 다녀요. 그럼 이런 나쁜 놈이 없죠. 그러면 도둑놈 점유는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도둑놈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이 자주로 평가합니다. 법이 이상하네요? 아니 아까 도둑놈은 점유권 있다고 또 도둑놈은 자주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민법 시간에는 형법 생각하지 마세요. 좀 도둑놈을 계속 나쁜 놈 생각하니까 이걸 막 타주라고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도둑놈이 뭐죠? 갑에게 다시 돌릴 생각 있나요? 없죠. 갑 소유권을 배제하고 내 것처럼 내가 소유자처럼 뻔뻔하게 점유하는 게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도둑놈 점유도 자주다. 자주. 이해 안 되면 외우세요. 외우기 싫으면 오늘 밤에 담을 한번 넘어보세요. 담 넘어보세요. 그럼 자주인지 바로 합니다. 자주인지. 자, 그럼 갑소유 물건을 우리에게 임대차하거나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뭐 사용대차 무상으로 빌려줬다. 또는 뭐 지상권을 설정해줬다. 그래서 우리 조면대 보세요. 방금 전에 이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빌려준 자가 간접 점유자, 빌린 자가 직접 점유자 그랬죠. 그럼 지금 이번에는 그럼 이 점유는 자줄까요? 타줄까요? 이건 타줍니다. 내 걸 내가 빌리지 않죠. 내 것이 아니니까 빌렸죠.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타주가 됩니다. 이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이 점유 매개자 또는 직접 점유자는 타주가 되죠. 이것도 최근에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갑소유 토지고 여기는 A 소유 토지거든요. 근데 우리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합니다. 우리 토지를 돈 주고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내 땅으로 알고 조매해요. 우리 내 땅을 조매한다는 게 착오로 경계를 살짝 우인해서 갑토지를 살짝 침범해 조매합니다. 우리 착오로 갑토지를 살짝 침범해 조매해요. 실수로 살짝 넘어갈 수 있죠. 자, 그럼 을은 이만큼 갑당 현재 도둑질하고 있죠. 그럼 을은 여기 점유, 여기 점유할 정당한 권리 있어요, 없어요? 정당한 점유할 권리 없죠. 소유자는 갑이죠. 을 소유자 아니죠. 갑에게 빌렸나요? 빌린 것도 없죠. 그래서 번건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보세요. 돈 주고 사서 점유하다가 실수로 살짝 넘어갈 수 있죠. 이건 애교로 봐줘요. 애교로서 자주점유로 봐줍니다. 이게 판례의 태도예요. 따라서 이 상태로 20년이 경과하죠. 그러면 을은 여기 취득시효 해버립니다. 자주점유를 20년 점유했죠? 그러면 취득시효 해버립니다. 갑은 미안하지만 소유권 뺏겨요. 그리고 소유권 을에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취득시효가 뭐라 그랬죠? 취득시효가 아까 권리가 없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권리자처럼 행사하면 그 권리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는 갑소유죠? 을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죠? 그래도 우리 권리가 없더라도 20년간 권리자처럼 행사하면 그 권리 을을 줘버린 겁니다. 그럼 20년간 방치한 갑은 소유권 뺏겨요. 20년간 방치한 갑보다 20년간 권리자처럼 행사한 을을 보호하는 게 취득시효입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은 20년간 여기를 을 토지를 알았거든요. 그럼 그대로 그냥 권리 줘버린 겁니다. 이게 취득시효 제도입니다. 그래서 갑은 미안하지만 소유권 뺏긴다. 물론
우리 갑토지를 상당히 초과해서 침범하면 알고 고의로 넘어갔겠죠. 상당히 초과하면 타주예요. 그러면 20년이 아니라 200년 점유에도 절대 소유권 취득시효 못합니다. 타주니까. 자주로 평가돼야만 취득시효를 할 수 있어요. 자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자주 타주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 갑토지, 을토지가 있거든요. 근데 토지 경계선상에 철조망이 쳐있어요, 이렇게. 근데 을이 철조망 없애버리고 여기처럼 살짝 넘어가면 갑이 모르겠지 하고 여기처럼 이렇게 살짝 을이 침범해 점유합니다. 을이 철조망 다 없애버렸어요. 걷어버리고 살짝 침범했어요. 갑이 모르겠지 하고. 그러면 을은 철조망 없애버리고 남무 땅인지 알고 악이 남무 땅인지 알고 무단 침범했죠. 그러죠? 이런 게 입증되면 이건 타주로 봐요. 타주. 남무 땅인지 알고 무단 침범했죠? 이런 게 입증되면 이건 타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타주니까 20년 경과에도 취득시효할 수 없어요. 취득시효는 무슨 점이면 자주점이니까 가능했어요. 이건 타주니까 취득시효 못합니다. 근데 이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을이 한마디 있습니다. 보세요. 아니 이 을도 살짝 나도 살짝 넘어갔는데 왜 이 을은 자주로 보고 왜 나는 타주로 보세요? 왜 나만 미워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살짝이니까 둘 다 살짝이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랬죠. 판사가 너 손 펴봐. 손바닥. 여기 손바닥 폈어요. 네 손바닥에 핏자국 뭐니? 핏자국? 네 그 핏자국이 철조망 없애다 난 핏자국이잖아. 그러지? 그러니까 너는 그게 타주야. 피를 왜 흘렸니? 남문탕 이제 알고 넘어갔잖아. 그럼 타주예요. 그럼 20년이나 200년이라도 절대 취득시효 못합니다. 자주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잘못 이해하면 그럼 남 토지, 타인 토지에 내가 20년 집 짓고 살면 이건 내 땅 된다는 거 아닙니다.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점유하죠. 그럼 이건 타주예요. 타주. 그래서 200년 지나도 소유권 취득시효 못합니다. 자주점유만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몇 개 지금까지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책을 확인합니다. 이제 앞으로 오세요. 자, 206페이지 오세요. 206페이지. 206페이지는 위쪽에 큰 03번 자주점유와 타주점이 있나요? 자, 박스 밑에 파란색 1번 자주점이 써있죠. 양가를 본 개념. 소유하려는 의사를 가져간 점을 말한다. 양가를 본 판단 기준. 점유의 취득 원인에 따라 객관적 동그라미, 객관적 판단한다. 오른쪽 페이지. 밑에 양가로 4번. 자주점유 요비 있나요?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에 상단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자, 이번에 기억 보세요. 기억. 자, 기억의 둘째 줄 보세요. 기억의 둘째 줄 제일 끝에 매수인이 있습니까? 기억 둘째 줄 제일 끝에 매수인이 거기부터 밑줄. 여기서 밑줄합니다. 매수인이 담장을 경계로 보아 차고로 인조토지의 일부입니까? 상당히 초과했습니까? 일부 동그라미. 그럼 여기에요. 일부. 매수인이 일부. 그럼 자주다. 일부를 매매 대상 대지에 속하는 것을 믿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는 권원선율상 자주점유로 본다. 니은 매매 대상 토지 실제 면적이 등기세 면적을 동그라미 칩니다. 상당히 초과 동그라미. 여기처럼 상당히 초과하면 알고 고의로 침범한 거라 타주로 봐요. 상당히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유권의 매매로서 권한 성질상 타주점유로 본다. 밑에 동그라미 3번 악의로 무단점유 여기에요. 악의로 무단점유. 밑에 박스 보세요. 박스.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점유에 써 있으니까 자, 밑줄 하세요. 점유자가 점유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원이 될 수 있는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자, 동그라미입니다. 잘 알면서 동그라미. 그러니까 무슨 매매나 뭐 중요한 거 아니죠? 나무 따인 걸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자, 무단점유에 동원하세요. 그게 악의의 무단점유. 한 것이 및 입증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그러니까 타주라 취득 시할 수 없다. 자주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 밑에 파란색 2번 타주점유 보세요. 양가로 1번 개념 소유사 없이 하는 점유를 말한다. 양가로 2번 타주점유에서 1번 자 밑줄 가볍게 하세요. 1번 임차인 밑줄 전세권자 점유까지 밑줄 딱 그만 봐요. 딱 그것만 여기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타주 빌렸으니까 거기까지 밑줄 나머지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본으로 볼 거예요. 지금까지 객관설 이게 지금까지 객관설이에요. 그래서 206페이지 파란색 03번 이게 지금 객관설 지금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한을 알 수 없을 때는 자주로 추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세요. 205페이지. 그러니까 순서상 이걸 먼저 보고 이거 예외를 봐야겠죠. 그래서 205페이지 오세요. 그럼 중간에 큰 02번 점유의 추정력에서 아래 파란색 1번 자주점유 추정에서 197조가 있습니까? 제목이 점유의 태양의 모습. 그럼 1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사 자주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동그라미 추정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7, 8로 놓으시면 이게 197조입니다. 자, 197조에서 점유자는 뭔가 있으니까 점유하겠지라고 좋은 게 다 추정이 돼요. 먼저 소유사 추정되죠? 선의 추정되죠? 평온, 공연까지 추정된다. 그럼 무과실은 법에 있어요? 없어요? 무과실? 무과실 없죠? 그러니까 법조문 어딘가에 과실 없이 쓰면 틀립니다. 무과실이 네 글자로 과실 없이. 그래서 법조문 어딘가에 과실 없이 넣으면 틀려요. 그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점유자는 좋은 것 중에 무과실은 추정 안 돼요. 좋은 것 중에 네 가지만 추정된다. 네 가지 그래서 외워두세요. 점유자는. 보세요. 자선단체가 공평합니다. 다시 자선단체가 공평하게 있다. 외우세요. 자선단체가 공평하게 있다. 그래서 좋은 것 중에 과실 없이 추정 안 돼요. 그럼 방금 전에 뭔가를 추정받으면 그 사실을 증명 책임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무과실은 점유자에게 추정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과실인가 무과실인가 다툼이 있다면 점유자가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점유자는 이 네 가지는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자주반대가 타주였고 선의반대가 악이죠. 평온이 평화롭게 반대말이 폭력, 공연이 공공연하게 반대말이 좀 촌스러워요. 은밀히 비밀스럽게 반대말이 공공연하게. 그럼 보세요. 이 8개 중에 어떤 점유인가 다툼이 있다면 8개 중에 어떤 점유인가 다툼이 있다면 점유자가 스스로 이 네 가지를 입증할 필요 없어요. 점유자와 다투는 반대쪽에서 상대방 측에서 이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자, 갑소유 토지가 있거든요. 갑소유 토지를 우리 20년 이상 점유했어요. 우리 20년 이상 점유했다. 그럼 우리는 아까 취득시효 할 수 있죠. 우리는 소유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아직 안 했지만 취득시효 같은 말이 거꾸로 시효취득 같은 말입니다. 다시 취득시효나 또는 시효취득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년 이상 점유했으니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는데 취득시효는 자주 해야 됩니까?
타줘야 됩니까? 자주점유, 자주해야 되죠. 그럼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럼 을은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을은 소유권을 뺏으려는 자,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취득시효를 부정해서 소유권을 지켜야겠죠. 둘이 서로 상반됩니다. 그럼 자, 1번. 점유자가 자주점유라고 입증한다. 2번. 을과 다투는 상대방 측에서 너 점유는 타주점이니까 취득시효 하지 못했다고 입증한다. 뭐가 정답일까요? 이게 정답입니다. 점유자는, 아까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되죠? 점유자 을은 자주로 추정되니까 을이 스스로 자주라고 입증할 필요 없어요. 을과 다투는 상대방이 그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공교롭게도 을과 다투는 상대방이 하필 소유자네요. 그래도 소유자 측에서 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취득시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라고 입증할 필요 없어요. 뭔가 있으니까 20년 이상 점유했겠지라고 추정해집니다. 그래서 을과 다투는 상대방이 하필 소유자더라도 소유자가 타주라고 입증해야 취득시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추정력, 입증책이 없다는 겁니다. 책으로 오세요. 자, 205페이지. 다시 197조 1항. 점유자는 소유사로 선의 평호명 공인의 점을 추정한다. 그 밑에 보세요. 그 바로 밑에 줄. 점유자는 197조에서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없고 오히려 가로칩니다. 가로 타주점임을 주장하는 상대방까지 가로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임을 입증해야 된다. 넘깁니다. 그 다음 상단에 이제 파란색 2번. 일단 자주 타주 일단 끝났습니다. 파란색 2번은 권리 적법 추정돼 있나요? 200조가 있는데, 자, 200조 보세요. 점유자가 점유물 동그라미, 점유물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다시 추정한다. 다시, 점유자가 점유물에 동그라미 쳤나요? 그 200조에서 말한 점유하는 이 물건, 이 물에는 동산만 포함됩니다. 부동산은 이 물건에 포함되지 않아요. 동산만 포함된다. 그러니까 점유자가 점유하는 동산에 대해서만 동산을 점유할 때만 적법 권리로 추정해져요. 부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이 양복 누구 거예요? 이 양복 누구 거예요? 네 거지. 네 거잖아. 네 거. 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 양복 동사는 가지고 있으니까 네 거라고 추정해 준 거죠. 그렇죠? 사실 제가 이 형 거 빌려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거라고 보잖아요, 이게. 그게 200조입니다. 자, 이건 누구 거, 이거? 이것도 네 거잖아, 네 거. 왜 네 거야? 이 동사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네 거라는 거예요. 사실 저 이거 훔쳐왔거든요. 그러더라도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네 거라 보는 거죠. 그게 200조입니다. 일단 네 거라고 추정해줘요, 네 거. 근데 부동산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 내일 지방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차 타고 가는데 서울역 앞에 보면 나대지가 있어요. 나대지. 그 광장 앞에. 자, 밤마다 여기서 자고 가요. 밤마다. 새벽에. 여기 저 혼자밖에 없어요. 추우니까 이쪽은 누가 안 와요. 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자더라고요. 저 혼자 여기서 자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를 혼자 점유하고 있죠. 그럼 제가 부동산을 점유하면 사람들이 저를 소유자로 봐요? 노숙자로 봐요? 전 노숙자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점유한다 해서 권리자로 보지 않아요. 이처럼 보세요. 이처럼. 부동산은 등기 명인이 따로 있죠. 등기 명인.
등기 명의인과 그 부동산 점유자가 지금 오늘 밤에 그럼 등기 명의인과 점유자가 서로 다르다 해보세요. 그럼 누구를 노속자로 봐요? 누구를 권리자로 봐요? 그렇죠. 이자를 권리자로 추정하는 거죠. 그건 너는 노속자로 추정하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점유한다 해서 네 거라고 보지 않아요. 등기 명의인을 네 거라고 보는 겁니다. 반면 아까 이런 싸구려 동사는 가지고 있으면 네 거라고 보는 거죠. 개입액조입니다. 그래서 법조 밑에 동그라미 1번. 제가 또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에서 자겠어요. 제가. 자, 1번. 200조는 자 동산 동그라미. 동산에 대해서만 적법 추정이 인정된다. 2번. 부동산에는 권리 적법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은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점유하는 것에 추정력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점유권 가입하습니다. 자, 208페이지는 나중에 1월달, 3월달에 가볍게 할 거예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점유권 봤습니다. 다음 주부터 소유권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점유는 처음에 좀 도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권과 점유권 상관없다 잘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